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his is Jenny. 예, this is Lina. 예, 처음에 시작만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한국말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아마 리나의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라고 말씀드리면 네.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인데 굉장히 저희 옆동 줌마. 옆동, 네. 옆동에 사시고 굉장히 좀 오늘 저는 처음 뵙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저희 어머님하고 그리팅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성격이 유쾌하시고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이 딸이 두 분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네, 맞나요? 네, 딸만 둘. 저도 딸만 둘인데 그래요? 예, 예.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조금 늦게 저도 35세 큰애를 가져서 좀 늦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래도 큰애는 공부 좀 잘해서 외고 지금 다니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미술을 좋아해서 이제 뭐 패션 디자이너 같은 거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정말 편하게 한 15분, 20분 정도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리나한테 좀 여쭤봤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저도 조금 생각하고 오면 좀 더 양질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대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인데 혹시 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었나요? 네.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예.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그냥 편하게 제일 요즘 좀 힘든 점이라든지 이런 점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으세요? 전 솔직히 음.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들 있잖아요. 예.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는 해요. 사교육? 특히? 사교육에 대해서 예. 특히 사교육 같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학원도 안 보내고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명목하에 약간 그냥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학원을 다니니까. 네. 학원을 가고 또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갈급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소통이 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하고. 그렇죠. 왜냐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좀 다채로운 만남이 좀 안 이루어지는 답답함? 그러니까 소통의 불통?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리나하고는 좀 맞으시겠네. 네, 약간 네. 자유방위형 교육. 그래서 친해요. 그러시구나. 일상중. 그리고 혹시 일단 먼저 큰애로 한정을 해서 보면 네. 큰애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어떤 과목이 좀? 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능 쪽, 예체능 쪽이에요. 저희 큰애는. 예. 그러니까 동물 좋아하고 네. 운동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예체능에도 좀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좀 일단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거를 얘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저는 지금 뭐 지역 특성상 저희가 이제 용인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 그 승마 산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줘요, 지역에서. 용인에서.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애가 이제 자연스럽게 승마를 하게 됐어요. 승마를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동물도 좋아하고 체육도 좋아하고 이래서 승마를 하는데 잘해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근데 좀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승마가? 그러니까 다른 사교육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감당이 되고 예.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또 좀 많으니까. 그래갖고 하는데 잘하기는 잘해서 너 한번 전공을 하고 싶지는 않니라고 물어보니까 전공까지는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저랑 아이랑 계속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 무슨 대학을 갈래? 무슨 과를 갈래? 이게 아니었었고 원래 어릴 때부터 접근 방식이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로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 고민해 보자. 그러면은 엄마가 더 많이 살아봤었기 때문에 너한테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어. 언제든 요청해. 그게 학원이 됐든 뭐가 됐든 엄마는 널 충분히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는 학원 안 보내주니까 너무 좋아. 친구들한테 제가 인기 1위예요. 너희 엄마는 학원 안 보내주는 엄마. 그리고 언제나 놀러 갈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이모 이모 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아이가 엄마 나 대학 갈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대학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애랑 진짜. 엄마가. 아니 대학 가야지 MT도 가고 20살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매치를 통한 그거였겠죠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지. 요즘은 네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동아리 모임, 뭐 인터넷, SNS를 통한 그런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교재들이 대학이 꼭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단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가 대학의 의지를 좀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계속 네 꿈을 향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엄마는 아무튼 대학이 답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야, 듣다 보니까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말씀을 잘하시면서도 논리가 또 있으시고 논리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질문 3개를 받으면서 앞으로 뭐 이제 뭐 아이들이 어떤 걸 전공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까지는 그랬는데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질문, 와 이건 보통 분이 아니신가 보다 이런 질문 하시다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체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리나랑은 평소부터 얘기를 가끔씩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거의 저하고 생각이 많이 일치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이파이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한 20%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 좋아하는 애들 가서 학문 하고 싶은 애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상적인 그래도 뭐 아주 풍요로운 삶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안정적인 삶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 나와서도 웬만큼 안정적인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실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자기 특성을 잘 살려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보통의 경우는 조금 출발선부터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실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요즘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취업 잘 되는 거 아니고 나와서는 솔직히 취업도 잘 안 되거든요. 대학교 나와도.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을 또 위라고 같이 많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는데, 물론 아주 좋은 대학교 또 취업 잘 되는 과를 나오면 물론 취업이 잘 되긴 합니다. 몇몇 아주 예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고 싶다, 우리가 들어서 이름을 알만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 중에 5% 정도가 거길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년 있으면 그 중에 반이 또 그만이 둬요. 뭐가 안 맞아서 자기가 들어갔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제 샤우팅 시간에도 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둘 다 안 되고 있는데, 대학교의 큰 목적이라는 게 첫 번째는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부분, 그 필라소피 철학인 거죠, 학문.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실제적인 거.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학문을 좋아해서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면 정말 실용적이어서 정말 취업이 될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냐. 물론 일부 과는 그런 과도 있겠지만 대부분 과는 뭐 인문상경 쪽은 거의 전혀 상관없다고 보면 되고, 공대 중에서도 일부 과들은 뭐 상관은 물론 공대 쪽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기업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 같은 데도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단 자작 동아리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더 배우지,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물론 이론의 기초적인 토대는 배우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둘 다 실패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대기업이 5% 안 된다고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이 거의 2배 격차, 스타트가 그렇거든요. 2배 격차가 나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10% 20% 오르면 2배 격차 나는 사이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이 갭이 메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인데, 어쨌든 그건 너무 또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대학 교육만 놓고 보면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대학 교육이 없이도 그거를 잘하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초이스 되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찾아보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좀 더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사실은 뭐 대학교 남아서 40대 50대 돼도 방향을 잘 못 잡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막 뭐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40, 50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물론 찾는 친구들도 있어요. 찾으면 정말 본인이 또 노력을 많이 한 거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고 또 약간의 운도 럭도 따라주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잠깐 듣기로는 뭐 이렇게 그런 만약에 예체능 쪽에 있으면 요즘은 이제 미디어 쪽이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뭐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끼가 기본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발휘를 해서 뭔가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디어 시장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말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마를 뭐 자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 제가 오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가끔 탔었어요, 말을. 그래서 근데 처음에 말 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높아 생각보다. 말을. 맞아요. 근데 위험하긴 하죠. 너무 재밌더라고 타보니까. 근데 별로 잘 타지 못할 때 막 달려갖고 엉덩이가 다 까져갖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흔들리세요. 주변에서 많이 학원 보내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리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떤 부분에서 현실하고 좀 타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딸처럼 좀 하고 싶은 분야 그래도 분명한 거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파면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리나님 큰딸이자 아들 밑에 이제 둘째 딸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뭐 과학에 약간 흥미는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흥미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 공부를 완전히 도외시하진 말고 한 시간의 반 정도는 학교 공부를 하고 한 반 정도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 같은 거를 읽으면서, 제가 오늘 과학에 관련 책을 좀 가져왔거든요. 좀 이따 빌려드릴 거예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과학책에서 이제 초콜릿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한 몇 배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3배? 3배? 몇 배? 저희 신랑이 더 초콜릿 좋아해요.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는 막연히 뭐 2배, 3배는 생각을 했고 맥스만 10배 정도 아닐까 생각했는데, 초콜릿을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단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이 평균 100배 더 좋아한대요. 남자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여자 100배. 100명이 좋아하면 남자 1명밖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강도가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가 이만큼이라면 여자는 그보다 100배 더 강하다는 거죠. 초콜릿의 경우는. 물론 단 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인이 뭘까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구나. 그럼 여자가 아니신 거 아니죠? 나 여자 아닐 거 아니니? 아니 이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남자지만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호르몬과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거 같아. 그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 난 차이? 굉장히 여성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찔리네요. 아니 근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남성 호르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왜냐면 주관이 굉장히 강하시어서. 그래서 그래서 뭐 다른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학원을 꿋꿋이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게 분명한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니 그래도 왜냐면 예를 들면 예체능 쪽에서 아직 이제 예체능 쪽에서 무엇을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진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잡고 이쪽이다 하는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겁니다. 체육이 됐던 뭐 예능이 됐던 그렇죠. 좋아하는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분야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놀고 먹는 걸 좋아해요. 누구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애가 뾰족이 학원을 안 다니는데도 뭐 수학 점수를 잘 맞아 온다거나 국어는 항상 100점을 맞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잘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는 노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근데 그거를 약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체능 사실은 논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만약에 노래하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노래 부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체능도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 같지만 하나의 잡을 삼다 그게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하는 것도 충분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원시 시대 때를 생각하면 춤추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닥불을 가운데 놓고 그건 그냥 인간이 기본적으로 기쁘면은 노래하고 춤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원하지 고통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해서 봤을 때 항상 집안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가야 되고 학습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런 것과 자꾸 멀어진다 보니까는 나는 못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지 그냥 인간 그대로를 봤을 때는 그걸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노는 것도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같은 논다 하더라도 뭐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게임을 보는 아이도 좋아하는, 그게 이제 각각 같이 놀더라도 그 좋아하는 분야가 좀 다를 것 같고, 근데 그 좋아하는 게 과연 내가 잡으로 삼을 만큼 내가 크레이지하게 좋아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자녀분을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과연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 물론 한 번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리나는 어떠세요? 지금 일단 그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학 그게 좀 확정이 됐나요? 아직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확정까지는 모르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과학책에 관련된 건 제가 이제 Y책에서 과학은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학책 다른 재밌는 만화로 된 그런 뭐 책이 있는데 그거보다, 근데 그 지피라는 사람이 뭐 초콜릿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초콜릿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콜릿에 또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하여튼 그 책은 제가 드리도록 하고 읽어보도록, 그래서 호플리 큰 딸이 좀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딸이랑 집에 가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꿈을 이제 찾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 싶은데 동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적극적인 조금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진지하게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엄마 나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이제 원하는 걸 좀 해봐야지 알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조금 더 대화가 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좋다. 관심을 좀 가지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동물이 앞으로 뭐 점점 우리나라에서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동물한테서 또 즐거움을 많이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동물을 키우면 좋겠어 하는데 뭐 동물이 정말 좋아하는 게 도마뱀도 엄마 괜찮아. 뭐 사자 같은 것도 예전에 그 얘기하니까 저희 집에 예전에 곰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반달곰을 조그만 걸 누가 2개를 선물해 줬는데 저희가 마당이 커서 그 마당에 창고 같은 걸 만들어서 지어놨는데 그 곰이 이제 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이제 동사무소에서 나왔고 이게 혹시라도 울타리를 탈출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해라. 그래서 동물원에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어떤 동물이라도 괜찮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옛날에 진짜 저희 집이 정원이 크고 그래서 거기다가 곰도 키우고 공작, 그다음 토끼 이런 거 뭐,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상남도 분인데 농사를 많이 짓고 뭐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집에다가 그런 거 저런 거, 물론 곰을 키운 건 우연이었지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막 우리 어렸을 때 곰 키웠다고, 우리도 사자고 호랑이 다 키웠어.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난 진짜인데, I'm serious데 어찌됐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약간 그런 마당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나, 닭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해보고. 그러면 잉글리시 샤우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전업 유튜브로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딸은 혹시 어떤 쪽에 좀 흥미가 있어요? 얘는 좀 연예인 쪽으로 좀 끼가 있어요. 둘째도요? 네.
그러니까는 첫째는 좀 이렇게 아이돌 춤 같은 거 추는 거 좋아하면서 뭐 동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모든 좀 거에 이렇게 관심이 폭넓게 좀 많은 아이고 좋아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약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랑 연기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림을 전공하셨나봐요. 저는 그러시구나. 미술 전공을 했는데 예술 집안이에요. 그냥 그러시구나. 약간 딴따라지만 그러면 아니 왜냐면 좀 이따가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점심 식사할 때 같이 오실 건데 저희 아버님이 그림 이제 어떻게 보면 준화가세요.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네네.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살기가 힘들으니까 네네. 그 밑에 동생을 화가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삼촌이 이제 일찍 요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제 공무원 퇴직하시고 그림을 배우러 다니시기도 하고 개인전도 몇 번 여시고 그래서 네네. 저희 누나도 그림을 전공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딸도 그림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조금 그런 피가 있습니다. 약간. 저는 디자인 계열. 디자인 순수 치시구나. 미술은 아니고 아니시고. 디자인 계열.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연히 친구네 집에 가서 펜트하우스를 보게 된 거예요. 저희는 텔레비전을 안 켜요. 그러시구나. 못 보다가 친구네 가서 보고는 그거 그렇게 막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곧잘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앞으로 자녀분들이 유명해질지 모르겠네.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그 욕망을 알아요.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기쁨을 얻고 인기를 받고 이런 거를 알아요 제가. 그러시구나. 저도 워낙 나대고 다녔던 친구여가지고 팬들도 있고 막 이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연예계에 입성을 못했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부조리 있잖아요. 연예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라. 무서워서 도저히 이제 아예 트라이조차 안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고지식한가 봐요. 그냥 기생학교 같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왜 우리 옛날에 부안말 때 기생학교 있었잖아요. 그렇죠. 춤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거 사회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아니라 다를까 그런 쪽으로 연예계랑 정치계랑 뭐 재벌가랑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막 응원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학년이거든요. 3학년 아이를 붙들고도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욕망을 아니까 연기하는 거 너무 재밌죠. 엄마도 되게 좋아해. 왜 좋으냐면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는 이 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연예인들은 여러 삶을 살 수 있잖아. 엄마 그게 너무 부럽다. 너도 그런 거지. 그렇대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 보면 그 캐릭터가 자기는 너무 이해가 돼서 더 빠져갖고 연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거 너무 알아. 근데 네가 정말로 연기가 좋아서 연기자가 되면 엄마 박수인데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엄마 말리고 싶어. 약간 아이한테 좀 너무 형이 상학적인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근데 막내딸도 약간 좀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연기해도 잘할 것 같은데 둘이 진짜 배우고 싶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둘이 만나면 맨날 상황극을 그렇게 해요. 그렇구나. 아니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말 잉글리시 샤우팅 이제 앞으로 홍보 동영상을 찍을 건데 그거를 타짜에 나오는 대사를 막 패러디를 해서 찍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지금 갑자기 까먹었네.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나 입에 나오는 여자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여자 목소리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남자를 흉내 낸다면 나 잉글리시 샤우팅 하는 남자야. 딱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뭐 잉글리시 샤우팅을 안 한다고? 맘만 네가 잉글리시 샤우팅을 안 하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데요. 약간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못 됐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티머시 친밀감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렇게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한 편 정도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어차피 뭔가 답을 들으려고 나온 자리는 아니고 예.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예, 예. 아이들의 꿈에 대한 거는 예. 꿈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예. 꿈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표가 생기고 그렇죠. 달리다 보면 그 목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도 저는 이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창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러면서 뭔가 좀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꼭 링컨한테 답을 얻고자. 왜냐하면 그 답을 줘도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 정답이라는 게 존재치 않아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예, 아니 부담은 안 갔는데 그래도 또 궁금하신 거를 어느 정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기억에 생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이 정말로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꿈이 희망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거를 좀 이루어 나가는 조금이지만 조금씩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조금 쉬었다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바이바이. 예, 조금 쉬시.